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7월 들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뭐 눈치 볼 필요 없고 할 말은 또 해야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가 시작이 되었던 1월 8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계 조작 문제 왜 연초부터 불거지나. 제가 이때 이제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뜬금없이 웬 조작?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아니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계속 불복하고 소송했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울어진 한국의 주식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 주식, 미국 경제 여기서 통계 조작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켠에 살짝 이렇게 제쳐 두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목요일이죠. 그렇죠? 민간 고용 ADP가 발표되었고 예상치에 더블이 넘는 오차 결과가 나왔을 때 골드만삭스가 데이터의 왜곡 탓이다. 제가 이 썸네일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쳤던 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올해 1월에 읽었던 데이터 조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 전에 요거 말고 여러분 혹시 이 Optimal Control 룰이라는 경제 용어 혹시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최적 통제 준칙. 최적 통제 준칙. 이 말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흔히 옐런의 통화 룰이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주장이 되거든요.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연준 의장이었을 때, 연준 의장이었던 연도로 따지면 한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일종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옐런 룰이라고 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이 한 방식으로 이 최적 통제 준칙이라고 하는 룰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간 지금까지 연준은 그 당시 이제 전까지 장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기준금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것을 하냐면 기존 연준이 가진 어떤 목표치,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준 의장이 현재 연준이 그러니까 2014년 얘기입니다. 어떤 목표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최적 통제 준칙의 장점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고용과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물가 목표치를 일시적으로는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미국의 고용과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물가 목표치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의 정책 방향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에 벗어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즉 수정된 정책을 통해 기존의 정책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인해서 목표 수치 이탈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 약간 제가 적용을 시키자면은 손절 라인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이 최저 통제 준칙 이전에 연준의 정책은 손절 라인이 있어서 손절 라인이 깨면 무조건 손절해 버리는 게 거였다고 한다면 이 최저 통제 준칙은 손절 라인을 딱 깨고도 다시 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세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날아가는 모습,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참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이 깨져도 한 틱을 더 보자는 거죠. 최소 뭐 1번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틱을 더 보자는 거죠. 왜? 깨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손절 라인이 깨졌다고 바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 용어가 아니에요.
금융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넷 옐런 장관 이후로 지금의 파월도 이 최적 통제 준칙의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자꾸 데이터 왜곡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전에 뭐 준칙 중에 뭐 하는가 뭐 이제 테일러 죄송합니다. 지금 목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경제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개입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재선을 앞둔 뭔가 인위적으로 주식을 뭐 경제 문제를 심지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거에 근거한 어떤 데이터 조작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간의 ADP 조사라 하더라도 그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들이 무슨 그들 또한 전문가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금요일 날 발표된 이 경제 데이터가 또 잘못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연준 위원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총재였죠. 자이언트 스텝을 주도했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론 총재, 그렇죠? 그 다음에 캔자스티 여론 총재 있었죠, 에스터. 이들이 이제 물갈이 되고 그 뒤이어서 온 사람들이 요즘 올해 들어서 많이 이제 지금 회자되는 사람들이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여론 총재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론 총재. 그다음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여론 총재. 다 비둘기파적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거든요. 대거.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또 하나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수업 때도 잠깐 다뤘던 문제인데, BTFP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정부가 긴급 수혈을 해줬잖아요. 지금 이 지방은행들, 작은 그 은행들에 대한 이 레이트가 지금 S&P 500 차트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행들이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자구책으로서 긴급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통로가 지금 미국 전역에 또 한 번의 돈이 풀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 관련주 7인방, 마라 코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3만 불이 오지 못하고 2만 중반대에서 놀 때 시장도 힘이 없었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시장에서는 AI 그다음에 그 반도체주들이 막 상승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1월. 그때만 하더라도 코인 관련된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AI 관련주들 뭐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그다음에 AI 뭐 반도체주들을 계속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쵸? 얼마 전부터 코인 뭐 비트코인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무섭도록 뭐 마라,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라이오, 뭐 7인방 아시죠? 무섭도록 좀 치고 올라가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냐는 거죠. 여러분, 개인들은 일단 돈이 없어요. 개인들은 돈이 없고요. 기관들도 여전히 지금은 최소한의 것들만 해야지 되는 최소한의
매매만 할 뿐이지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시장엔 불확실성의 수많은 노이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차트만 본다면 그동안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연준이 시장을 다시 한번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빨아들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있었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경제 데이터들, 경제 지표들,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가 누구인지, 그들의 목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확실한 것은 올 1월부터 데이터 조작, 이건 뭐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것 말고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월 CPI, PPI 발표되면서 뭔가 수정치가 나오고 또 조정이 되고 막 하는 모습들. 아니, 한번 발표가 된 게 왜 자꾸 수정이 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매매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파월이 경제지표를 참고해서 뭐든지 결정하겠다. 금리 결정이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지표가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주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경제 앞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계속해서 업앤다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라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실전 매매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잃지 않는 투자, 우리 마른다른님처럼 철저하게 조금 벌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매매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